자, 이번 시간은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분 조건이 무엇이고 필요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면은요. 자, 일단 명제에서요. 우리는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하면은요. 이것을 우린 뭐라고 얘기하느냐? P는 Q이기 위한 뭐냐? P는 여기 왼쪽에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P이면 Q이다라가 참이다라면은 진리집합은 P가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Q에 속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은 작은 애가 뭐냐? P는 이것이 바로 충분 조건이 될 것이고요. 얘가 바로 필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충분이냐, 필요냐, 이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P가 작은 애고요. Q가 뭐예요? 큰 애죠. 예, P가 더 작고 Q가 더 넓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했냐? P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래서 충분 조건이 되면 작아도 충분해. 예, 작아도 충분해. 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 조건 같은 경우에는 큰 게 필요해 라고 이렇게 외우시면은 조금 더 네,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것이 더 헷갈리신 친구들은 네, 뭐 다른 거 좋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작아도 충분해. 큰 게 필요해. 이렇게 외워주시면은 헷갈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 네, 동시에 되는 거예요. P이면 Q이다도 되지만 Q이면 P이다도 되기 때문에 얘는 진리집합 자체가 서로 같은 친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하면요. 네, 똑같으면 필요 충분 조건이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름을 저렇게 붙인 것은 우리는 필요 조건도 되고 그리고 충분 조건도 되기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보실 때요. 이 말이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게 길죠. 예, 길지만 이걸 그럼 어떻게 보시면 되냐? 주어만 보시면 됩니다. P는 충분 조건, 그리고 Q는 필요 조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어만 위주로 우리가 살펴보시면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Q 나와 있는 그 밑에 예제를 좀 보시면은요. 여기 진리집합 1이고요. 여기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1가 1이죠. 이렇게 포함되네요. 그럼 누구예요? P가 작은 애죠. 그럼 작아도 충분해. 그래서 P가 충분 조건이 될 것이고요. 네, Q가 뭐가 되겠어요? 큰 게 필요해. 라고 하니까 이거는 필요 조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은요. P는 8의 양의 약수 1, 2, 4, 8 이렇게 4개고요. Q는 1, 2, 4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포함이 되네요. 그러면은 P가 더 크죠. 그래서 얘가 필요 조건, 이것이 충분 조건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문장 같은 것들을 좀 많이 공부해 봐야 되기 때문에 뒤에 예제를 잔뜩 준비했어요. 자, 여기 예제는 이제 무엇을 물어보는 거냐면요. P는 무슨 조건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P는 네, 주어가 P입니다. 그래서 P가 뭐냐라는 걸 물어보는 것인데요. 는 똑바로 쓰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1번부터 살펴보면은 P는 진리집합이 마이너스 1이고요. Q는 마이너스 1과 1이죠. 그러면은 작네요. 그래서 P는 충분 조건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충분 조건은 충 그리고 필요 조건은 필만 쓸게요. 자, 여기 밑에도 보시면은 예, P는 3보다 크다. Q는 6보다 크다. 그럼 뭐예요? 여기가 Q죠. 속해 있네요. 어디에요? P에 포함되죠. 그러면은 포함을 한 애가 더 큰 애니까 큰 애는 뭐다? 필요 조건이다. 3번 1, 2, 3, 4 10의 약수 쓰래요. 그리고 6의 약수 쓰겠습니다. 6의 약수는 1, 2, 3, 6이요. 해서 더 큰 애네요. 더 넓은 친구예요.
그래서 얘는 뭐다? 필요 조건이 될 것이다. 4번 보겠습니다. 2의 배수 2, 4, 6, 8, 점점점. Q는요. 4, 8, 12, 점점점. 그러면은 요렇게 포함되고 있네요. P가 더 큰 애입니다. 그래서 필요 조건이 됩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은 이거 뭐지? xy 곱해서 0이면은 꼭 그 x가 0이고 y가 0이냐? 이게 그거 아니고 또는이죠. 그러면은 여기는 둘 다 0이어도 되고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0이 되니까 0이고 아니거나 또는 얘가 아니고 0이거나 그 말뜻이 바로 Q가 이거죠. 또는이란 뜻은 둘 다 0이어도 되고 둘 중에 뭐요? 하나만 0이어도 상관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는 뭐냐? 처음 나왔네요.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필충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정수는 유리수에 뭐예요? 포함되죠. 그럼 무슨 조건입니까? 충분 조건이 될 것이다. 7번입니다. 7번은 x는 2고 얘도 풀면 x는 2죠. 같으네요. 그래서 이건 뭐다? 필요충분 조건이 됩니다. 뒤에 이제 더 있습니다. 더 살펴볼게요. 자, 8번 문제 보시면은요. 얘는 2고요. 네.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랑 2죠. 그럼 뭐예요? P가 더 작죠. 더 작게 있으니까 P가 Q에 속하니까 충분 조건. 9번입니다. 9번은 마이너스 3과 3이고 얘는 3이죠. 네, 이번에는 Q가 P에 포함되죠. 그래서 필요 조건입니다. 10번은요. 10번은 x제곱이 y제곱 같으려면은요. x는 y가 되거나 아니면 x는 마이너스 y가 되면 되겠죠. 근데 q는 x는 y만 있대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포함되는 관계죠. 그럼 p가 더 크니까 필요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11번은요. 요것을 넘겨서 2항에서 계산을 해보면은요. 인수분해 해야겠죠. 그러면은 P는 0 또는 1이네요. 네, Q도 0 또는 1이래요. 똑같죠? 그래서 이건 뭐냐? 필요 충분 조건이 될 것이다. 12번입니다. 12번은 x제곱과 y제곱을 더해서 0이 되는 것은 x와 y가 둘 다 0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q는요. 둘 다 0이어도 되지만 둘 중에 하나만 0이어도 우리는 0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때요? 예, 요게 더 이쪽에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이렇게 포함되니까 충분 조건이 될 것이다. 작으니까 충분 조건. 13번. 13번 x가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5와 5가 있고요. q는 5밖에 없죠. 그럼 이렇게 포함되죠. p라는 것이 더 p가 q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뭡니까? 필요 조건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14번 사다리꼴과 평행사변이 나와 있는데요. 사다리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꼴이에요? 평행사변형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럼 사다리꼴과 평행사변형 근데 주어가 뭐예요? 평행사변형이죠. 평행사변이 더 작네요. 그럼 작으니까 뭐다?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15번에 그 P는 A랑 B랑 같다 그랬고요. Q는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라고 했는데요. 네, 물론 같아도 우리가 차집합을 하면은 공집합이 될 수 있지만 이거는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A가 이렇게 생기고 A가 B에 이렇게 포함되면은요. A에서 B랑 겹치는 걸 싹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른쪽 저와 같은 경우 A가 B에 포함되는 경우도 차집합했을 때 공집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때요? P의 경우의 수가 지금 Q에 지금 포함되죠. 그래서 이건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또 문제 있어요. 네, 조금 더 볼게요. 네, 그 두 문제만 딱 풀겠습니다. 좀 안 하기에는 조금 뭐한 문제 두 개만 조금 풀고 넘어갈게요.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P의 진리집합이 Q에 이렇게 포함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렇게 부등식이 나왔을 경우에는요, 우리는 무엇을 이용하냐면은 수직선을 이용할 거예요. 수직선. P라는 것은 뭐예요? A에서부터 8까지다. 요것이 어디에 포함되어야 됩니까? Q에 포함되는데 Q라는 것은 마이너스 15 초각 그리고 9 미만입니다.
자, 그럼 저렇게 됐을 때 우리는 저 수직선을 보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5보다 a가 더 커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8보다 9가 더 큰데 당연히 8은 9보다 크죠. 그래서 이것은 따라서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5보다 a가 크다라고 a의 범위를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헷갈리는 경우가 여기 좀 부등호를 쓸 때 등호를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안에 이렇게 포함 관계를 나타낼 때 부등호를 과연 선생님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고 하면은 네 가지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네, 다 빵꾸예요. 전부 다 빵꾸. 이렇게 예. 그좀 네, 종이가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좀 작게 그리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글쎄요, 이게 핸드폰을 보면 보일라나 모르겠네요, 이게. 자,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다 색칠,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선생님은 저기 위에 문제 풀 때는 등호를 안 넣었죠? 그러면은 등호가 들어가게 되면은 어때요? 안에 있는 것은 지금 색칠돼 있어 그 색칠이 돼 있기 때문에 원소를 포함하는데 바깥에는 포함하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포함 관계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안에가 더 원소가 많기 때문에 저렇게 포함된다고 안에 있는 것이 바깥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두 번째 걸 보면요. 다 빵꾸네요. 그럼 어차피 안에 있는 거나 밖에 있는 거나 다 원소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는 같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도 보시면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뭐냐? 네, 등호가 들어가요. 자, 그래서 그 등호가 안 들어가는 것이 이제 포함관계를 나타낼 때 등호가 안 들어가는 것이 딱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이제 외우는 거예요. 어떻게 외우느냐? 예, 그 이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안색칠 박빵꾸라고 외웁니다. 근데 이게 안색칠 박빵꾸 얘기하다 보면은 예, 입에 좀 익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외워두시면 안색칠 박방구만 우리는 등호를 안 하고 나머지는 다 포함관계를 나타낼 때 등호를 한다 라고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문제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지금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필요 조건이면은요, 화살을 누가 맞아야 됩니까? P가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Q이면 P이다가 참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정리를 다시 해보면은요, 자, 저거랑 관계없죠? P이면 Q이다가 참이 때 여기가 충분 조건이고 여기가 필요 조건인 것이죠. 어때요? 필요 조건이 화살을 맞는 애고요. 충분 조건이 화살을 쏘는 애예요. 그럼 이 문제에서는 P가 필요 조건이라 했으니까 P가 화살을 맞아야겠죠. 그래서 지금 Q가 화살 쏘고 P가 화살을 맞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저거를 풀려고 하는데 좀 어려워요. 그러면은 Q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4가 0이 아니면은 P, 뭐죠? X 마이너스 2가 0이 아니다. 네, 요렇게 그냥 그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면은 풀기 어렵지만, 자, 명제가 참이면 뭐가 참이다? 대우가 참이라 했어요. 그럼 이거를 대우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뭡니까? 나 P이면 나 Q이다도 참이 돼요. 그런데 나 P가 뭡니까? 나 P는 x-2가 뭐예요? 0이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0이면 뭐죠? x-ax 플러스 4가 0이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 푸는 게 좀 더 많이 쉬워졌어요. 어떻게 해요? x가 2라는 소리죠. 그럼 x가 2이면 뭡니까? x4-2a 플러스 4가 0이다 이 소리죠. 그럼 여기 오른쪽 거 요거 계산하면은 a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a가 4라는 것을 금방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제 자체로 문제를 풀기가 어려울 때는 우리는 무엇을 이용한다? 대우도 참이기 때문에 대우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주면 문제가 쉬워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런 문제 나오면 반드시 대우도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